2024년 3월 15일 새벽 5시에 논산훈련소 정문 앞. 어둠이 짙게 깔린 그곳에 버스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문이 열리자 예비 훈련병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로 한윤서가 묵묵히 걸어 나왔다. 검은 롱패딩을 걸치고 손에는 작은 배낭 하나뿐. 그녀의 모습은 다른 입소자들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윤서의 눈빛에는 어딘가 단단한 결심이 스며 있었다. 이름이 한윤서입니다. 보호자 연락처는 없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그녀가 담담히 말했다. 간부가 고개를 들었다. 22살 여성이 보호자 없이 입소하다니. 흔한 일은 아니었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요. 혼자 와도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윤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간부는 잠시 서류를 훑어보더니 망설이다 도장을 찍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굳이 따질 필요는 없었다. 윤서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한 뒤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내무반으로 향했다. 훈련소의 첫 며칠은 낯설음 그 자체였다. 새벽 기상 나팔 소리에 벌떡 일어나고 세면장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식당에서 배식을 받아 밥을 먹는 일상. 윤서는 조용히 그 흐름에 몸을 맡겼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여자 훈련병들과 적당히 어울리되 너무 가까워지지도 않았다. 교관 앞에서는 언제나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평범함은 체력 검정 시간에 산산이 깨졌다. 팔구협표기 테스트,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 윤서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1분 30초 동안 무려 시밀 2개를 해낸 것. 남자 훈련병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야, 쟤 뭐야, 헬스장 다녔나? 여자가 저렇게 힘이 세다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윤서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모금을 마셨다. 사실 그녀에겐 비밀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대학교에서는 암벽 등반 동아리를 하며 단련된 체력. 그녀는 자신의 몸에 자신 있었다. 사격 훈련에서도 윤서는 빛났다. K2 소총을 처음 잡는 훈련병들이 표적을 맞추기조차 버거워할 때 윤서는 첫 발부터 8점대를 기록했다. 정상훈 중위가 망원경으로 표적을 확인하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한윤서, 전에 사격해본 적 있나?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히지? 중위의 물음에 윤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집중하니까 되더라고요. 사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엄마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사격할 때는 호흡을 맞추고 표적과 가늠자, 가늠소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해. 왜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윤서는 궁금했지만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동기들이 너희 엄마 직업이 뭐야? 라고 물으면 그녀는 늘 똑같이 대답했다. 군인이에요. 부대는 잘 모르고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엄마 한지연이 헌병대장이라는 것,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물이라는 것,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가 모른 척한 이유는 간단했다. 엄마 덕에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더 완벽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2주가 흘렀고 윤서는 훈련에 점점 적응했다. 여자 훈련병들은 그녀를 은근히 부러워했다. 남자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훈련받으면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다. 일부 남자 훈련병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여자가 자신들보다 잘한다는 게 자존심에 상처를 줬던 걸까 뭐야. 저렇게 잘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가족이 군인이라며 미리 배워온 거 아냐. 뒷말이 돌기 시작했다. 윤서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열심히 할수록 의심받는 기분이었다. 입소 3주 차. 목요일 밤, 야간 유격 훈련이 시작됐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산을 오르며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하는 고된 훈련. 훈련병들은 4명씩 조를 이뤘다. 윤서가 속한 3조에는 김민수, 박정호, 이상철이 함께였다. 체력이 중간 정도인 남자 훈련병들. 처음엔 순조로웠다. 윤서의 지도, 읽기 실력이 뛰어났기에 3조는 다른 조들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야, 한윤서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걸 다 아는 거지? 김민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윤서는 대답 대신 앞장서 걸었다. 사실 어릴 때 엄마와 함께 등산하며 지도 읽는 법을 배웠지만 그건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문제는 2시간쯤 지난 후 생겼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던 중 박정호가 갑자기 주저앉았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야, 정호야 괜찮아. 이상철이 다급히 달려갔다. 박정호는 가슴을 움켜쥐며 힘겹게 말했다. 물. 윤서는 즉시 자신의 물통을 건네며 그의 상태를 살폈다. 맥박은 터질 듯 빠르고 천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이상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윤서가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훈련 중이야. 함부로 이탈하면 안 돼. 그래도 사람이 먼저죠. 윤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규정상 훈련 중 코스를 이탈하는 건 금지였다. 하지만 박정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일단 무정의로 신고하자. 이상철이 제안했지만 무정의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산을 뒤덮은 그 순간 무정의에서는 잡음만 울릴 뿐 본부와 연결되지 않았다. 깊은 산속. 전파는 희미하게 끊겼다. 한윤서는 지도를 손에 쥔 채 잠시 숨을 골랐다. 규정을 어기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박정호의 창백한 얼굴, 힘겹게 내뱉는 숨소리가 맴돌았다. 동료를 지키는 게 군인의 첫 번째 임무야. 어릴 적 엄마의 목소리가 또렷이 되살아났다. 제가 길을 알아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임도로 나가죠. 윤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도를 다시 펼쳐보니 목표 지점과는 반대 방향이지만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임도가 있었다. 거기까지 가면 구급차를 부를 수 있을 터였다. 김민수와 이상철은 망설였다. 규정 위반 아니야. 김민수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다. 하지만 박정호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결국 그들은 윤서의 판단을 따랐다. 윤서는 박정호를 부축하며 앞장섰다.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비틀거리는 동료의 무게가 느껴졌다. 김민수와 이상철은 짐을 나눠 들고 뒤를 따랐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발밑에 돌멩이가 구르며 위태로운 행군이 이어졌다. 30분쯤 지났을까. 마침내 임대에 도착한 그들은 순찰 중이던 헌병 차량을 만났다. 하늘의 별이라도 떨어진 듯 안도감이 밀려왔다. 박정호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윤서와 나머지 조원들은
훈련소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 정상훈 중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한윤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해. 윤서는 차분히 일어나 상황을 설명했다. 박정호가 탈진해서 어쩔 수 없이 코스를 이탈했습니다. 동료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중위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래서 임의로 훈련 코스를 변경했다는 거군. 안전은 핑계고 결국 명령에 불복종한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사실 박정호는 단순 탈진이었다. 하룻밤 쉬자 멀쩡해졌다. 하지만 윤서의 행동은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었다. 한윤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중위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다른 훈련병들의 웅성거림이 뒤에서 들려왔다. 징계위라니 심각하네. 여자가 나서서 괜히 일을 키웠어. 날카로운 말들이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윤서는 후회하지 않았다.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그녀는 똑같은 선택을 할 터였다. 동료를 버리고 훈련을 이어갈 수는 없었으니까. 그날 오후 윤서는 독방에 앉아 징계위원회 소집을 기다렸다. 좁은 방, 차가운 벽, 그리고 고요한 공기.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엄마라면 뭐라고 할까 실망할까 아니면 내 선택을 지지해 줄까. 하지만 엄마는 아직 윤서가 입대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엄마, 한지연. 헌병대장이자 군인의 상징 같은 존재. 윤서는 엄마의 그림자를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더 완벽하게 훈련에 임했던 것이다. 징계위원회 소집, 전날 저녁. 전체 훈련병들이 대강당에 모였다. 정기 교육 시간이라 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간부들의 표정은 엄숙했고 공기는 팽팽했다. 윤서는 관례대로 맨 앞줄에 앉았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정상훈 중위가 연단에 올라섰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눈빛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특별한 교육을 하겠다. 최근 일부 훈련병들 사이에서 규정을 무시하는 행동이 있었다. 강당이 숨을 죽였다. 모든 시선이 윤서에게 쏠렸다. 한윤서, 일어서.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200여 명의 훈련병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야간 유격 훈련 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말해봐. 윤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동료가 탈진해서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코스를 변경했습니다. 누가 그래도 된다고 했나. 중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윤서는 침묵했다. 이게 바로 문제다. 여기는 군대야. 드라마가 아니라고. 정상훈 중위의 목소리가 강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훈련병들이 움찔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개인의 판단으로 명령을 어기면 부대 전체가 위험해진다. 윤서는 묵묵히 서 있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정면을 응시했다. 특히 여자 훈련병들. 잘 들어. 군대에서는 성별로 봐주는 거 없다. 똑같은 기준, 똑같은 책임이다. 중위의 말이 끝나자 뒤쪽에서 중얼거림이 터져 나왔다. 역시
여자애들은 감정적이야. 괜히 나서서 일만 키웠어. 남자였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 말들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윤서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정상훈 중위는 계속해서 그녀를 몰아붙였다. 한윤서, 너는 왜 군대에 왔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나라를 지키려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행동하는 건 군기 위반이야. 중위가 소리쳤다. 동료의 생명이 위험했는데도 말입니까?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변명하지 마. 규정을 어긴 건 사실 아니야. 중위의 추궁에 윤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변명할 생각도 후회할 마음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훈련받으면 실전에서 어떻게 되겠나. 적이 나타났을 때도 개인적인 판단으로 행동할 거냐. 중위는 윤서 주변을 돌며 그녀를 재판하듯 신문했다. 답해봐.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할 거냐.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피가 맺힌 손으로 전투복을 가다듬으며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료를 버리고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강당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정상훈 중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반성은커녕 오히려 당당하네.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하지만 윤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반성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중위가 한 걸음 다가서며 눈을 부라렸다. 뭐라고? 윤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규정을 어긴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당을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다. 곧 몇 명이 더 따라했지만 대부분의 훈련병들은 여전히 조롱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조용해. 정상훈 중위가 소리치자 박수 소리가 뚝 멈췄다. 한윤서,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받을 거다. 그때도 그런 식으로 나올 건가? 중위의 말이 메아리 쳤다. 윤서는 바른 자세로 격려했다. 충성, 그리고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정상훈 중위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다른 교육 내용으로 넘어갔다. 교육이 끝난 뒤 강당을 빠져나오며 같은 분대 여자 훈련병 몇 명이 윤서에게 다가왔다. 윤서야, 괜찮아. 너무 심했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남자 훈련병들의 반응은 달랐다. 꼴 보기 싫어. 여자가 왜 저렇게 나대. 원래 여자들은 끝까지 우기잖아. 날카로운 말들이 그녀의 등을 찔렀다.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내무반으로 향했다. 그날 밤 독방의 차가운 벽에 기대어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내 선택이 옳았을까?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하지만 박정호가 쓰러졌던 그 순간 그의 창백한 얼굴과 힘없는 숨소리가 떠오르자 마음이 단단해졌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징계위원회 당일 오후 6시 훈련소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였다. 밤 8시에 열릴 징계위원회 때문이었다. 윤서는 독방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편
훈련소장실에서 김태섭 대령은 서류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당직 간부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대령님, 헌병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헌병대 무슨 일인가? 김태섭 대령이 고개를 들었다. 정기 순찰차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30분 후 도착 예정이라고요. 대령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정기 순찰은 보통 사전에 공지되는데 이번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누가 온다고 한지현 대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김태섭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지현 헌병대장. 군 전체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인물이었다.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3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철의 여장군. 김태섭 대령과 한지현은 육사 동기였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늘 예의를 지켰다. 지현이가 왜 갑자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후 6시 30분. 훈련소 정문 앞에 검은색 헌병 차량 2대가 멈췄다. 앞차에서 내린 이는 별 2개가 빛나는 정복을 입은 한지현이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압도적이었다. 한지현 헌병대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정문을 울렸다. 경비병들이 차렷 자세로 격리했다. 김태섭 대령이 직접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지현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정기 점검입니다. 요즘 훈련소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한지현의 말투는 평소보다 더 공식적이고 차가웠다. 특별히 점검할 게 있나?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징계 관련 업무를 보려고 합니다. 최근 훈련병 징계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김태섭 대령은 순간 당황했다. 설마 한윤석은 때문일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 아, 여자 훈련병 하나가 훈련 중 규정을 위반했어요. 오늘 밤 징계위원회 예정입니다. 그는 간략히 상황을 설명했다. 야간 훈련 중 동료를 구하기 위해 코스를 이탈한 사건이라고. 흥미롭네요. 그 훈련병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한지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지금요, 대령이 망설였지만 그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윤서가 있는 독방으로 안내했다. 정상훈 중위와 서주연 소대장도 뒤따랐다. 독방 앞에 도착했을 때 한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성이 같다고 모두 가족은 아니지만 묘한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한윤서 훈련병입니다. 간부가 문을 열었다. 작은 방 안. 짧게 자른 머리에 전투복을 입은 윤서가 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다. 한지현은 단번에 알아봤다. 윤서야. 그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너무 작아 다른 이들은 듣지 못했지만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녀의 눈이 커졌다. 꿈인가 싶었다. 왜 엄마가 여기에 있는 걸까? 한지현은 순간 말을 잃었다. 딸이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 그 단단한 눈빛을 보니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였다. 대령님, 이 훈련병이 징계 대상이라고 하셨죠? 그녀는 김태섭 대령을 돌아보며 물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규정 위반으로. 대령이 대답하려는 순간 한지현이 말을 끊었다. 잠깐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윤서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서 있었다. 정상훈 중위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대장님, 이 훈련병은 야간 훈련 중 명령 불복종을 했습니다. 동료를 구한다는 핑계로 제멋대로 행동했어요.
한지현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중위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가 물었다. 핑계라고 하셨나요? 독방하는 숨소리조차 무거울 만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정상훈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행동은 동료를 구한다는 핑계로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징계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규정은 규정입니다. 하지만 한지현 헌병대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윤서를 바라봤다. 딸의 얼굴에는 지난 몇 주의 고된 훈련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꺾이지 않은 단단함으로 빛났다. 훈련병 한윤서 한지현의 목소리가 독방을 울렸다. 내 윤서가 차렷 자세로 대답했다. 왜 규정을 어겼나 동료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한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변 간부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님. 하지만 규정이 정상훈 중위가 반박하려 했지만 한지현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 아이는 제 딸입니다. 그 한마디에 독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김태섭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정상훈 중위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서주연 소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만 깜빡였다. 정적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김태섭 대령이 간신히 입을 뗐다. 딸이라고요. 3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처음 듣는군요. 한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상훈 중위가 당황하며 물었다. 그럼 왜 신상정보의 보호자 연락처가... 제가 적지 말라고 했습니다. 윤서가 끼어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특혜 받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덕분에 좋게 봐주는 거 정말 싫었어요. 한지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동안 딸을 위해 엄격하게 키웠던 모든 순간들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상훈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대장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지현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다. 몰랐으니까 괜찮다는 건가요? 제 딸이라는 걸 알았다면 다르게 했을 건가요? 중위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럴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한지현의 목소리가 독방을 가득 채웠다. 왜 누구의 딸인지에 따라 징계 기준이 달라져야 하나요? 그녀의 위압감은 방 안의 공기를 짓눌렀다. 간부들은 숨을 죽였다. 그 순간 윤서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만해요.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되는 게 싫었어요. 엄마가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 정말 싫어요. 한지현이 다가가려 했지만 윤서는 한 걸음 물러섰다. 저는 그냥 똑같은 병사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실수하고 혼나고 징계받고 싶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왜 항상 완벽해야 해요? 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지현은 말을 잃었다. 어릴 때부터 딸에게 군인의 기준을 강요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한지현 대령의 딸답게 행동해. 부끄럽지 않게 살아. 그런 말들이 윤서에게는 무거운 족쇄였던 것이다. 엄마는 항상 군인이 먼저였잖아요.
집에 와서도 계급장 떼지 않고 저한테도 명령하듯 말했어요. 윤서의 말은 울음 섞인 외침이었다. 한지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딸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독방 밖에서는 훈련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헌병대장이 왔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간부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눈치만 보고 있었다. 김태섭 대령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일단 이 자리는 정리하고 따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윤서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더 이상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녀는 바른 자세로 서서 한지현을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 저는 엄마 딸이기 전에 그냥 한윤서예요. 징계받을 일을 했으니까 징계받을게요. 한지현은 딸의 단호한 모습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웠고 미안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널 군인으로 대하려 했던 게 상처였구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상훈 중위와 서주연 소대장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헌병대장의 딸이 자신들 부대에 있었다니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대장님, 그럼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중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한지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은 딸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게 더 중요했다. 윤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제발 그냥 가세요. 저 혼자 해결할게요. 하지만 한지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딸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군인과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국방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헌병대장의 딸이 징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상부까지 올라갔다. 회의 테이블에는 군 간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참모총장이 회의를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는 윤서의 징계 관련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지현이 보고를 시작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윤서가 동료를 구하기 위해 코스를 이탈한 상황과 그간의 훈련 성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감찰부장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신분을 숨기고 입대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투명성에 위배됩니다. 한지현은 단호히 맞섰다. 그건 제 딸의 의지였습니다. 그 순간 김태섭 대령이 발언권을 요청했다. 국방부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태섭 대령이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한윤서의 훈련 성과를 공개했다. 체력 검정 1등급, 사격 우수, 야간 훈련 최상급. 숫자와 기록은 명확했다. 특혜라곤 단 한 점도 없었다. 윤서의 노력과 실력이 고스란히 담긴 자료였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일부 간부들은 규정 위반은 명확하다며 징계를 주장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동료의 생명을 구한 행동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섰다. 참모총장이 핵심을 짚었다. 중요한 건 윤서의 행동이 옳았는지 그른지다. 규정을 어겼지만 동료를 살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볼 건가? 이 질문은 회의의 방향을 바꿨다. 결국 감찰팀이 논산훈련소로 파견되었다. 3일간의 집중조사가 시작됐다. 윤서와 함께 훈련받은 동기들, 교관들, 간부들이 전방위로 면담을 받았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윤서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드러났다.
일부 교관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특히 정상훈 중위는 여자 훈련병들에게 유독 엄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반면 동기들의 증언은 달랐다. 윤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료를 챙겼죠. 특히 박정우 구조 당시의 증언은 윤서의 판단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했는지를 보여줬다. 김태섭 대령은 조용히 한지현을 지원했다. 30년 군 생활에 신뢰를 바탕으로 상부를 설득했다. 그는 윤서가 남자 훈련병들보다 뛰어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의료진의 소견서도 결정적이었다. 박정호의 상태는 단순 탈진이 아니었다. 윤서에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결론이었다. 감찰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핵심은 두 가지였다. 첫째, 윤서의 행동은 동료에 기반한 올바른 판단이었다. 둘째, 일부 교관들의 성별차별적 태도가 문제였다. 3일간의 치열한 회의 끝에 최종 결론이 나왔다. 참모총장의 결재를 받은 공식 문서였다. 윤서의 징계는 무효 처리되고 오히려 그녀의 행동은 모범 사례로 기록되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 오후 윤서는 3일 만에 독방을 나와 내무반으로 돌아왔다. 동기들의 얼굴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다. 헌병대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였다. 어떤 이들은 부러운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거리를 두려했다. 윤서는 애써 신경 쓰지 않았다. 평범한 훈련병으로 지내고 싶었던 꿈은 깨졌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은 여전했다. 정상훈 중위는 감찰 결과 후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윤서를 대할 때 조심스러웠고 다른 여자 훈련병들에게도 더 이상 까다롭게 굴지 않았다. 상부의 성별차별 경고가 그를 변화시켰다. 반면 서주연 소대장은 윤서에게 더 따뜻해졌다. 원래도 그녀를 아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격려했다. 훈련은 계속됐다. 윤서는 여전히 최고의 성과를 냈다. 체력 검정에서는 남녀 통틀어 1등을, 사격에서는 만점을 기록했다. 이제 누구도 그녀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은 복잡했다. 엄마와의 관계, 앞으로의 군 생활, 그리고 특별한 관심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훈련 4주차가 끝날 무렵 김태섭 대령이 윤서를 따로 불렀다. 대령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미소가 그녀를 맞이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앉아. 윤서. 대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꺼냈다. 새로 창설되는 여성 특전사 부대의 창설, 멤버로 스카우트하고 싶다. 윤서는 숨이 멎는 듯했다. 여성 특전사 부대라니.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 부대는 최고 수준의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여성들만 선발한다고 들었다. 대령은 윤서의 훈련 성과와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박정우 구조 사건은 그녀의 가치를 증명했다. 하지만 선택은 윤서의 몫이었다. 일반 부대로 가서 평범한 군 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충분히 생각해봐. 대령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성 특전사라니 꿈에도 생각지 못한 기회였다. 하지만 또다시 특별한 관심을 받는다는 부담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했다. 도전하기로 엄마의 딸이 아닌 한윤서로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훈련소 수료식이 다가왔다. 6주간의 고된 기초 훈련이 끝나는 날, 윤서는 우수 훈련병으로 선정되어 전체 훈련병을 대표해 소감을 발표하게 되었다. 수료식 당일, 대강당은 훈련병들의 가족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윤서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지연은 공식 석상에 나타나면 논란이 될까봐 오지 않았다. 윤서는 아쉬웠지만 이해했다. 어차피 혼자 시작한 길이었다. 소감 발표 무대에 오른 윤서는 담담히 말했다. 힘들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동료들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료식 무대. 한윤서의 담담한 소감이 끝나자 대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처음 먼 논산훈련소 정문을 들어섰을 때 쏟아졌던 의심의 눈초리는 이제 없었다. 모두가 그녀의 실력을 인정했다. 여자라서가 아니라 뛰어난 군인이라서 보내는 박수였다. 윤서는 무대 위에서 훈련병들의 환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정말 이렇게 멀리 왔구나. 수료식이 끝난 뒤 윤서는 짐을 쌌다. 내일이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여성 특전사 창설팀에서의 첫걸음. 동기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건넸다. 같이 땀 흘리며 고생했던 여자 훈련병들은 윤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남자 훈련병들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잘해라. 한윤서. 그녀는 미소로 답하며 훈련소 정문을 한 번 더 바라봤다. 6주 전, 검은 롱패딩을 입고 낯선 마음으로 들어섰던 그곳. 이제 그녀는 더 강하고 더 성숙한 자신감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6달 뒤, 여성 특전사 창설팀 훈련장. 윤서는 이제 중사 계급장을 달고 후배들에게 기본 전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창설팀에서 가장 빠른 진급이었다. 그녀의 실력과 리더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훈련장 한쪽, 한지현이 조용히 딸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식 방문은 부담스러워 몰래 찾아온 참이었다. 윤서는 후배들에게 논산 훈련소에서의 경험을 들려줬다. 동료를 위해서라면 때론 규정도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해요. 규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규정보다 우선이어선 안 됩니다.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강의가 끝난 뒤 윤서는 멀리서 엄마의 모습을 눈치챘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후배들 앞에서 사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오후 훈련이 끝나고 혼자 장비를 정리하던 그녀 곁으로 한지연이 조용히 다가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6달 만의 재회, 어색함보다는 그리움이 더 큰 순간이었다. 한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잘하고 있구나. 네, 덕분에요. 윤서의 대답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한지연의 눈에 진심이 담겼다. 미안해, 윤서야. 그동안 내가 너무 엄격했나 봐. 그녀는 딸과 떨어져 지내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시간이 지나며 그녀도 엄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 군인이자 엄마로서의 한지연의 고민을 내가 자랑스럽다
정말로. 한지현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윤서의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엄마도요. 제가 엄마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 윤서의 말에 한지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딸이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순간 가슴이 벅찼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부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오랜만에 밥을 먹었다. 군복을 입은 모녀의 모습에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다. 한지현은 딸의 근황을 물었다. 특전사 훈련은 어때? 동료들과 잘 지내? 힘든 건 없어? 예전의 명령조가 아닌 진심으로 걱정하는 엄마의 목소리였다. 윤서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적응했어요. 특히 후배들 가르치는 게 정말 보람차요. 한지현은 딸의 성장에 놀랐다. 리더십, 당당함, 그리고 확신에 찬 눈빛. 윤서는 진짜 군인이 되어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지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여성 특전사 부대를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윤서의 답은 단호했다. 한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딸이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기뻤다. 1년 뒤 여성 특전사 부대 창설식이 열렸다. 윤서는 창설 멤버 대표로 사단장 앞에서 보고했다. 여성 특전사 1기 창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다. 참석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 한지현도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박수로 딸을 응원했다. 행사가 끝난 뒤 윤서는 한지현에게 다가가 격려했다. 훈련병 한윤서, 사단장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한지현은 딸의 격려를 받으며 가슴이 벅찼다. 이제 윤서는 엄마의 딸이 아닌 한윤서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인정받는 군인이었다. 수고했다. 중사. 한지현도 공식적으로 답했다. 이 순간 그녀는 엄마가 아닌 상급자였다. 창설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다시 그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이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힘들지 않니? 한지현이 물었다.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후배들 가르치는 것도, 새로운 도전도 좋아요. 윤서의 얼굴엔 만족감이 가득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빛났다. 엄마, 고마워요. 엄격하게 키워줘서요. 덕분에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윤서의 말에 한지현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동안의 걱정과 후회가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윤서는 기숙사에서 일기를 썼다. 논산 훈련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차례였다. 한윤서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용기와 동료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어요. 윤서는 규정을 어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동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죠. 그녀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군인이 되길 선택했습니다. 둘째, 편견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의심받았지만 윤서는 실력과 노력으로 모두를 설득했어요. 그녀는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화해와 성장입니다. 한지현과의 갈등은 엄마와 딸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었죠. 윤서는 엄마의 그림자를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았고, 한지현은 딸의 마음을 이해하며
더 나은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용기를 낼 건가요? 편견에 맞서 어떻게 자신을 증명할 건가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더 깊이 소통할 건가요? 윤서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도전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윤서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